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할 내용은 삼국의 발전과 가야 교과서 56, 57, 58, 59까지 이번 1시간 동안에 같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압축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 전에 좀 찍고 그랬더니 그냥 수업 길다고 그냥 불만들이 막 이렇게들 나오래가지고 뭐 인생에 공짜가 어딨니? 그지? 공부하는데 노력이 필요한 건데 45분짜리 수업 30분 찍었더니 길다고 난리쳐가지고 좀 반성도 좀 하고 있고 하니까 열심히 오늘은 해가지고 좀 압축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이해해줘. 공부할 거 많으면 좋잖아. 그치? 자, 오늘은 이제 고구려의 발전부터 이야기 해봅시다. 내용을 좀 압축해서 얘기하면 압축해서 얘기하면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건 이제 고구려 전성기 이야기를 할 거야. 앞에서 공부했던 거하고 이제 내용을 좀 연결해서 보자면 앞에서 그 얘기했었잖아. 그 고대 왕국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대로 왕권이 강화되고 하면서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했지. 뭐 그 과정 속에서 공부한 내용 생각해 보면 왕권이 강화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왕의 부자 상속이라든가, 뭐 신라 같은 경우엔 김씨의 왕위 세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불교를 수용하는 모습들, 그다음 뭐 율령을 반포하고 뭐 이러면서 왕권을 강화해 간다 그랬었잖아. 그 과정 속에서 스타트는 어디가 빨랐는데? 스타트는 고구려가 빨랐는데 최고 전성기는 어디가 먼저 맞이했어? 백제가 먼저 맞이했지. 그래서 4세기 백제 전성기에 누구? 근초고왕 공부했었잖아, 그지? 막 근초고왕이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영토도 넓히고 뭐 백제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왔었지.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좀 고구려가 좀 쪽도 좀 팔리고 그랬잖아. 좀 뭐 비방송 용어긴 하지만 고구려 뭐 고국 원앙도 전 싸움하러 나갔다가 백제한테 공격받아서 죽고 그 고구려가 좀 많이 좀 나라 모습답지 않게 좀 많이 좀 이게 좀 이게 좀 방송이라 그러네. 응? 많이 좀 그렇게 됐잖아. 그지? 좀 많이 부끄럽고 좀 창피하고 좀 이랬었잖아. 그거를 다시 이제 되살리려고 이제 중흥의 기반을 만들었던 왕이 누구였어? 중요한 사람이지. 시험이 되게 출제가 잘 돼. 누구? 소수림 왕이었지. 그지? 그래서 소수림 왕의 세 가지 업적 딱 떠올라야 돼. 기억 안 나면 망한 거야. 소수림 왕이 불교 수용하고 율령 반포하고 태학 설립하면서 고구려 중흥을 위한 이제 초석을 기반을 다지게 되고 그 기반 위에 이제 고구려의 최고 전성기 꽃을 피운 게 5세기 오늘 공부할 두 사람 왕만 기억하면 돼. 누구 때야?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지. 그치?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없죠? 광개토 대왕이 없죠? 장수왕이 없죠? 이 둘의 업적을 오늘 구별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거야. 광개토 대왕 뭐 잘 공부 안 했어도 사실 우리 역사에서 이 대자를 붙이는 왕이 거의 없어. 습관적으로 뭐 이게 여러 사람의 뭐 이론은 많지만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대왕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사람이 딱 두 명 있어. 누구야? 광개토 대왕하고 나중에 조선의 세종대왕하고 딱 둘밖에 없잖아. 그만큼 광개토 대왕이 우리 이 역사에 준 임팩트가 상당했었단 말이야. 스토리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소수리 왕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 기반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 왕은 잠깐 동안 자기 동생이 뭐그 광개토 대왕 아버지인데 이름 몰라 되고 그 기반을 가진 다음 광개토 왕이 약관 18세 왕이 올라서 그간에 만들어놨던 고구려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인근 지역을 다 초토화내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 고구려의 모습을 만든 사람이 광개토 대왕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지도 보면은 57페이지 지도 니네 교과서에 그 자료실 동북아시아에 강제가 된 고구려 그 지도를 보면 따라오기 편한데 뭐 대강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기본적으로 광개토 대왕 때 광개토 대왕은 어느 쪽으로 나아가는 북쪽으로 나가는 북진 정책을 집중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뭐 후연도 격파하고 후연 상당히 강한 나라였어 중국에. 그다음 뭐 거란도 밀어내고 뭐 수기도 멸망시키고 뭐 동부여도 멸망시키고 하면서 북진 정책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에 만주의 많은 지역을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또 남쪽으로도 밀고 들어와서 이 백제와 그 신라 특히나 이게 4세기 때 백제가 조금 뭐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좀 기고만장하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그때 받았던
백제에게 받았던 수모를 고스란히 다 돌려주게 되지.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의 이제 뭐 한강 북부 지역, 이게 표현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데,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 얘기하다 보면 한강유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유역의 아래까지 내려왔던 거는 장수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진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광개토대왕은 한강지역 이북까지 왔었다 뭐 이렇게까지 구분하고 하는데, 처음 공부할 때는 그런 얘기 뭐 기준에 너무 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광개토대왕이 남쪽으로도 내려오긴 했었지만 광개토대왕은 어디에 집중을 했었던, 북진 정책에 집중을 했었던 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나중에 이제 장수왕은 어디로 더 밀고 내려왔었다, 남쪽으로 더 밀고 내려왔었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 때는 뭐 위쪽으로도 많은 업적을 쌓았었지만 남쪽으로도 백제와 신라에 대한 공격을 시도를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내무랑 때 공부했겠지만 신라는 사실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많이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였는데, 이 당시 신라에 쳐들어왔던 외, 특히 이제 백제하고 뭐 그 금강가야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신라를 공격하던 외를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보내줘가지고 그거를 다 정리를 하게 되고, 그때 군대를 또 어디에 남겨둬서 신라에 남겨둬서 후방을 경계하게 하는데, 그게 신라가 내무랑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다. 그 얘기 앞에서 공부했었잖아, 그지? 그 광개토대왕의 이야기, 그 이야기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특히나 광개토대왕 때 교과서 보고 정리하면 다 나와. 56페이지에 광개토대왕 때 어느 정도로 이 국가의 역량이 강했었냐면, 이 광개토대왕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했을 때, 연호. 이 연호가 뭐냐면 연도를 부르는 이름이야. 지금은 좀 생소하지. 왜냐면 지금은 전 세계가 연도를 똑같이 세고 있잖아. 지금 전 세계가 전부 다 2020년이잖아. 그치? 이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거 뭐가 기준이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다음에 지금 2020년 됐다는, 뭐 우리말로 하면 서기, 뭐 AD 이런 연호를 같이 쓰고 있잖아. 전 세계가 날짜를 맞추려고. 근데 이 당시에는 안 그랬었단 말이야. 이 당시에는 연호를 쓸 수 있는 거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라는 관념이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당시에 어디 쪽 연호를 가져다 썼었냐면, 중국의 강한 나라들의 황제가 쓰는 연호를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었단 말이야, 이 당시에. 그런데 광개토대왕이 독자적으로 뭐를 썼다는 건, 독자적으로 우리가 연도를 부르는 연호를,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다는 건 뭐를 보여주는, 중국과 대등한 그만큼 강력한 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광개토대왕은 사실 이런 빛나는 업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약 한 22년 왕에 딱 있고 병이 나서 죽었어. 30대 후반인가에 일찍 죽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왕이 오른 게 누구야?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누구? 장수왕이지. 오래 살아서 이 사람 이름 장수왕이야. 그치? 알고 있지, 우리 못다. 이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이어받아가지고 더 빛나는 모습으로 어디에?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는 남진 정책에 집중을 했었단 말이야. 특히 이 장수왕은 남진 정책에 적당하기 위해서 수도를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성으로 수도도 천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 수도 평양의 모습을 만든 게 장수왕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면 고구려는 천도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거지. 기억을 해보자면 처음은 어디서 만들었다가 졸본성에서 나라가 건국이 됐다가 이제 유리왕 때 어디로 옮겨졌어? 국내성이라는 데로 옮겨졌다가 장수왕 때 어디로 옮겨진 거야? 수도가 평양성으로 옮겨진 거지. 이 수도가 세 번에 걸쳐서 옮겨졌다는 거 기억하고, 특히나 평양성으로 장수왕 때 수도가 옮겨졌다는 건 뭐를 추진하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는 강력한 모습이라는 거. 왕권을 강화시켜서 남진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특히나 남쪽으로 상당히 많이 밀고 내려와서 영토가 어디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충청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에 이를 때까지 상당히 많은 영토를 확장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토를 확장했던 북부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와중에 남쪽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니까, 고구려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는 광개토대왕 때와 장수왕 때야. 장수왕 때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57페이지에 나오는 그 지도는 누구 왕 때라는 걸, 장수왕 때라는 걸 구별을 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장수왕은 수도 천도도 이루어졌었고, 그치? 남진 정책을 추진했었고, 그
그다음에 고구려 최전성기를 이끌었었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하나 기억해야 될 건 고구려의 남쪽에 대한 공격이 파상 공세가 엄청나게 심각하니까 여기 백제와 신라가 둘이 손을 잡고 누구에 대항하기 시작을 했어? 고구려에 대항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나라 이름들 하나씩 따가지고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나제 동맹이라고 부른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나제 동맹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 뭐였어? 결혼 동맹인데 이건 다음 장에 백제 가서 설명할 때 이야기를 좀 해줄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기억을 해야 되고, 야, 이렇게 고구려가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모습은 그냥 우리 만족으로만 얘기하는, 소위 요즘 얘기하는 국뽕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실제로 고구려 사람들도 세상의 중심이 자기들이라는 그런 천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고구려를 이 당시 최강국으로 대우를 했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그 옆에 교과서 같은 거 보면 뭐 북위의 고구려 사신우대 정책 어쩌고 나오는 게, 이게 왜 나오는 이야기냐면 이 당시 중국은 통일제국 시절이 아니야. 중국이 되게 혼란했던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한 400여 년간 여러 나라가 싸우는데, 이 당시에 양쯔강 정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의 나라하고 남쪽의 나라가 왕국이 두 개가 있었어, 중국에 이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북쪽의 왕조다 그래서 북조, 남쪽의 왕조다 그래서 남조 해서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으면 웬간한 나라가 어느 한쪽하고 교류를 하면 다른 쪽하고 교류를 할까 못할까? 못하지. 왜냐하면 약한 나라가 여기하고 교류하는데 만약에 얘네가 여기도 화신 보낸다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겠어? 얘가 삐지겠지. 그래서 두 나라랑 교류를 다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백제도 이 당시에는 보통 어디하고 남쪽 나라하고 했는데, 기록에 보면 이 고구려는 이 북조와 남조에 전부 다 사신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이야? 얘네가 중국 눈치 안 보고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최강국의 위치를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사신 얘기를. 특히나 그 사신 기록 같은 거 보면 제일 상석.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야,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요즘도 외교하잖아. 막 외무장관 회의 같은 거 하고, 뭐 국제기구 회의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뭐 한 20개 나라가 쭉 모여서 사진 같은 거 찍거나 자리를 딱 잡아. 그럼 센터에 어디 앉아? 센터에 누가 앉아? 센터에 센 나라 애들부터 쭉 앉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국제기구 같은 거 하고 보면 어디가 먼저 앉아? 미국, 중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애들이 센터부터 앉아가지고 사이드가로 약한 애들 나가게 돼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옛날에도 마찬가지야. 황제 딱 있으면 양옆에 사진 쓸 때 센 애들부터 쭉 쓰는 거야. 근데 고구려 사진 서 있는 거 보면 이 당시 최상석에, 그러니까 가장 센터 자리에 고구려 사신들이 서 있는 그런 그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고구려가 어떻었다는 걸, 최전성기였다는 걸 외부 기록에서도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교과서가. 알겠니? 그래서 고구려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5세기 고구려 최전성기 시기고, 특히나 최전성기, 야, 이건 뒤에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나서 한번 마무리할 기회가 있을 텐데, 최전성기는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전성기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고구려가 최전성기를 이루게 됐었고, 광개토대왕은 북진 정책에 좀 더 집중했었고,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었다? 평양성으로 옮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광개토 대왕릉비하고 충주에 있는 충주 고구려비. 야, 고구려 비석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이 두 개가 유일한 고구려 비석인데, 광개토 대왕릉비는 중국에 있지. 지금 지반시라는 곳이고, 국내성 있는 근처에 지반시라는 곳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비, 우리 사진 나오죠. 57페이지 교과서에 6m 30cm짜리 바위 사면에 1700장가 새겨놓은 거야. 어마어마하지. 거기에 지금 이게 조금 논란이 되긴 한데, 어쨌든 교과서가 정리하고 있는 내용은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무덤을 만들면서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비석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고구려가 남쪽 지역을 점령한 기념으로, 여기 지금 치면은 충청북도 충주지. 지금 충주가 우리나라 충청북도 센터에 있어. 센터에
그 충주에다가 고구려가 영토 확장한 기념으로 비석을 만들어냈는데 그거 이름이 뭐라고? 충주 고구려비 또는 이 충주의 옛날 이름이 중원이야 중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불러? 중원 고구려 쓸까? 또는 뭐 같은 비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두 비석에 이 내용들이 다 잘 남아있다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니네들은 뭐하고 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광개토대왕의 업적과 장수왕의 업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56, 57페이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힘들어. 압축해서 얘기하려고 겁나 빨리 얘기했어. 넘어가서 58, 59페이지 이제 어디에 대한 이야기를?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라고 써? 백제의 중흥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중흥은 무슨 뜻이야 한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기본 스토리는 이건 거지. 4세기 최고 전성기를 맞이했던 백제가 5세기 고구려 최고 전성기 때 두드려 맞고 막 밀려나잖아. 한강유역 수도도 뺏기고. 그랬다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 5세기 말 6세기 초에 다시 한번 이제 성장하는 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게 된단 말이야. 그 백제 중흥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왕은 3명만 기억하면 돼 여기서. 동성왕, 무령왕, 서왕. 이 세 사람의 업적만 구별해서 기억을 하면 된다. 그 58, 59페이지 내용 많은데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내용이야. 그러면 잠깐 좀 설명을 하자면 백제가 4세기 아니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 한강유역을 공격받아가지고 고구려에 공격받아서 뺏겨. 수도 우리로 치면 지금 서울이 함락된 거야. 똑같이 지금 서울 똑같네. 서울이 함락된 거야. 함락되면서 수모를 당해. 백제가 한참 잘 나갈 때 고구려 공격해가지고 고국 원왕 죽였었잖아. 똑같이 백제가 장수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해서 장수왕이 백제 이 당시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여버려. 그리고 왕이 죽으니까 뭐 나라가 거의 쑥대밭이 났지. 그래서 수도를 뺏기고 수도를 야반보주하듯이 어디로 옮겨가는 거야? 수도를 원래 한성에서 어디로? 웅진성이라는 데로 옮겨가는 거야. 이 웅진성이 지금 어디냐면 충남 공주야. 충남 공주. 박찬호 고야. 그 공주로 옮겨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청도. 웅진성으로 옮겨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웅진성으로 옮겨가고 나서는 백제는 정상적인 국가 모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겠지. 왕도 죽고 뭐 수도 뺏기고 갑자기 옮겨가고 위에서 공격받고 이러니까. 그래서 웅진성으로 처음 옮겨갔을 때는 왕권이 땅바닥에 거의 떨어질 만큼 이 귀족 세력들의 득세함에 왕권이 상당히 약했었단 말이야. 이 약해진 왕권, 뭐 이게 무너진 나라 이런 거를 다시 되살리는데 기반이 됐던 사람이 누구 때부터 스타트가 시작됐다는 거야. 동성왕 때부터 스타트가 시작이 됐다는 거지. 이 동성왕이 백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던 거는 어떤 거냐면 신라와 함께 손을 잡고 신라와 함께 이 손을 잡고 고구려를 밀어올리는 나제 동맹을 강력하게 체결하게 돼. 이 사람이 나제 동맹을 체결할 때 썼던 방식이 어떤 거냐면 결혼 동맹. 동성왕이 부인을 신라 최고 귀족의 딸을 부인으로 얻어들 거의 왕족이지 성골 왕족. 최고 귀족의 부인 그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고 자기 딸을 또 시집 보내고 뭐 그랬었어. 그래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다가 그 이후에 결국 결과를 보게 되는 게 누구 때? 무령왕 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령왕 때 나라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무령왕이 중국의 남조, 아까 북조, 남조 설명했었지 고구려 할 때. 그 중국 남조의 양이라는 나라, 이 양이라는 나라와 교류를 통해서 국제 외교도 또 튼튼하게 하고 우군을 확보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이랬니? 그래서 이 무령왕 때 중국의 양조하고도 교류를 하고 발전을 시키다가 이 왕권이 세졌다는 걸 확인받는 가장 대표적인, 무령왕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대표적인 업적이 뭐냐면 지방 곳곳에 22담로를 설치했대. 22담로를 설치.
이게 왕권이 강해진 증거로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럼 22 담로가 뭐냐? 백제 기업 뭐 이렇게 냈을 거 아니야. 이때 당시에 백제 신라도 고구려 이렇게 냈을 거 아니야. 백제의 공주가 이쯤 된단 말이야. 이쯤. 근데 지방 컨트롤이 안 된 거야. 이때 당시에는 왕이라고는 있지만 왕이 지방까지 이 명령이 안 먹혀. 근데 이때 담로라는 거를 지방에 몇 개를 만들었다는 거야. 22번 쳤어. 담로를 몇 개를 만들었대 지방에. 2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치면 시청 같은 거지. 시청. 22개 시청을 전국 각지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누굴 보내? 자기 친척들을 보내. 왕족들을. 그래서 그 지방 곳곳을 누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거야. 무령왕이 직접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뭐가 강해졌다는 걸, 왕권이 강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특히 이 무령왕 때는 이 22 담로도 기억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 무령왕의 무덤이 되게 특이한데, 이 무령왕 무덤 얘기는 나중에 문화사 가서 이야기하자. 무령왕 이야기는. 어쨌든 여기서는 뭐를 기억하면 된다? 왕권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기반을 누가 만들었다? 무령왕이 22 담로를 통해 만들었다.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걸 이어받아서 이제 최고 전성기 터지는 게 누구 때다? 최고 전성기는 근초고왕 때고, 중흥의 발판의 이제 완성형이 누구 때다? 성왕 때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성왕의 업적이 쭉 나와. 교과서에. 그거 구별하면 돼. 일단 성왕은 어디로 천도를 했어?